안녕하세요. 저 구현웅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네.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오늘 제가 모 일간지를 보니까 그 모 일간지의 기대 평균 수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기대 평균 수명이 70.1세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얘기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 수명이 70.1세입니다. 우리나라 보통 그 평균 수명이 80세가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넘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70.1세에서부터 그 80세 사이에는 아파서 누워 계시거나 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통 그 시간들이 한 12년쯤 된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턱대고 평균 수명만 길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100세의 인생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일 먼저 말씀드릴 주제도 100세 건강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선물은 굉장히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칠판을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00입니다. 이게 건강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0입니다. 요거는 100년이에요. 100년. 그래서 우리가 나았을 때 100 가까이의 건강도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그물거 보면은 이런 직사각형이 생기죠. 이 직사각형 안에 여러분들 모두 인생에 이런 곡선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보통 80세를 산다 그러면 뭐 이런 곡선을 그릴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럴 분도 계시고요. 또 그다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실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라이프 커브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곡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커브들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어디를 향해 가게 만들 거냐 하면 이 꼭지점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렉탱귤라이제이션,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원로 그 의사 선생님 중에 유명하신 정신신경과 선생님 중에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계신 거 아시죠? 그분이 주장하시는 게 9988-234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아프다가 천수를 누리고 사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행복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인생의 곡선을 직사각형화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그런 소개를 오늘 첫 시간에 드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곡선을 직사각형에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느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중을 하나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과체중,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과체중이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기가 안 좋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이 배가 나온 사람이 없어서 배 나오신 분들을 다 사장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배 안 나온 사람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이제 배들이 나오고 다 이제 체중들이 이제 과체중이 되니까 모두 다 다이어트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균형의 문제입니다.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유지하고 있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비만만 나쁜 것이 아니고 실은 저체중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숫자에 집착해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한 달이면 10kg를 빼드리겠습니다라고 플랜카드를 붙인 그러한 광고들을 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은 10kg 이상도 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우리 몸은 수분이 60에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서 수분을 쭉 빼게 되면 수치를 얼마든지 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수치로 저렇게 10kg를 빼면 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빼고 싶은 거는 지방이잖아요. 체지방을 빼고 싶고 또 우리 몸이 굉장히 슬림하고 건강하게 가고 싶은데 수치를 빼게 되다 보면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단백질이고 근육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체질량 지수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게 BMI라고 얘기를 해요. BMI. 이 BMI가 뭐냐면 그 우리 몸의 이제 근육, 지방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율을 재는데 이 지수가 보통 이제 25를 기준으로 과체중이냐 저체중이냐를 되게 나누는데요. 항상 수치는 이것이 기준점이지 딱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한 27, 8 이거 다 정상이고요. 보통 뭐 22 이것도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저체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6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체중이 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근육의 양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사가 잘 안 됩니다. 응? 대사가 안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 대사 관련 증후군이에요. 대사 관련 증후군.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올 수 있는 거고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BMI 지수를 급격히 떨어뜨린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응? 그래서 그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심하면은 우리가 골절이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의 틀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 적절한 방법을 써야 된다. 못을 박을 때에는 망치를 쓰는 게 편하지 돌을 하거나 뭐 자기 머리가 딱딱했다고 해서 이렇게 머리를 박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들이나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은 질병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약간은 맞는 거예요.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이다. 근데 100점짜리 정답은 아닙니다. 건강은 WHO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곳이 유엔 산하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건강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전해야 한다예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는 여기까지가 정답이었는데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고 정의를 해서 이 네 가지 상태가 건전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원 갔는데 난 질병명이 없어? 이거라고 우리가 판단됐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건강한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검사 수치는 평균치예요. 평균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사이 가운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끝에 평균치 안에는 들어가지만 모자라는 걸로 끝이거나 넘치는 걸로 끝단에 있어도 범위가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판단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건강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건강하냐 질병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도 있어요. 이 사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아요? 그렇죠. 지구상에 살죠. 지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연현상은 생명현상과 무생물 현상이 있어요. 자, 이제 우선 무생물 현상을 좀 볼까요? 물은 액체죠. 그러면 물의 기체는 뭘까요? 그렇죠. 수증기죠. 그러면 물이 딱딱해져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되죠. 물체는 무생물은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만 존재하죠. 무생물이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가 있는 것처럼 생명체에도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건강이에요. 건강하게 반응한 사람은 건강한 겁니다. 여기 상당수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건강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질병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들은 질병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어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검사를 했어요. 근데 환자분은 정상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질병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환자분께서는 건강하세요. 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서서 나오면 난 어지럽기도 하고 때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코도 자주 막히고 근데 정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 없다고. 그럼 왜 그럴까요? 요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을 건강하게 하느냐 질병으로 반응하느냐 요 사이로 반응하느냐 누가 결정하나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건강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 오는데 아까 내비게이터가 잘 못 찾아져 가지고 약속 시간보다 좀 늦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계단을 뛰어 올라오잖아요. 계단을 막 뛰어 올라오면 제 심장은 막 뜁니다. 정상 수치인 60에서 80으로 벗어나서 140까지 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침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 별로 안 늦었어요. 그러면 제가 쉬고 있으니까 심장은 천천히 내려올 겁니다. 박동수가. 그래서 다시 60에서 80으로 돌아오면 내 심장은 건강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 심장이 별로 건강치 못해서 계단을 막 뛰어 올라오고 쉬고 있는데도 5분 이내에 정상적인 그러한 수치 내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건강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반응을 하거나 건강과 질병 사이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의상 반건강이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합의된 그런 명칭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건강하냐 질병이냐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현상은 아까 무생물이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명현상은 건강으로 반응하거나 질병으로 반응하거나 그 사이에 반건강으로 반응하는 세 가지 상태로밖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오늘은 건강했다, 내일은 질병이었다. 오늘은 건강했다, 내일은 질병이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자극을 우리가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이 스트레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스트레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하나는 D 스트레스가 있고요. 하나는 U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U 스트레스. D가 붙으면은 안 좋은 거고요. U가 붙으면은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의 삶은요. 우리는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없어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생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체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없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자극이 없으면 내 팔의 근육이 가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부스를 풀러도 원래 움직이는 대로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갖게 돼요. 이 방법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첫 번째 선물은 이 그림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선물은 저 그림을 드리고 생명을 설명한 이유가 건강도 DIY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DIY 다 아시죠? 예전에는 꼭 사다만 썼지만 이제는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를 영어로 do it yourself의 앞글자만 따서 DIY로 하잖아요. 그래서 가구라든지 뭐 비누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재료를 사다가 자기가 직접 만들어 쓰는 거를 우리가 DIY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실은 조금 아프시면은 DIY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쪼로록 옆에 있는 약국을 가거나 조금 더 하면 요즘에는 뭐 더 병원이 많고 의료보험이 전국 의료보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병원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남한테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은 건강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은 질병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그 카톨릭 의과대학교 통합의학교실 외래 교수이면서 제가 이제 치과의원을 26년간 개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문으로 하는 거는 질병 전문가예요. 원래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거 질병을 쫓아다니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분의 통계에 의하면 질병의 가지수가 약 15만 가지나 된대요. 질병명이. 응? 그 15만 가지나 되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몸이 건강하면 쫓아다닐 이유가 없죠. 내 몸이 건강하면 어디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가구만 DIY를 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비누만 DIY 해야 되나요? 내 몸을 내가 잘 알고 내 몸을 내 스스로 건강하게 DIY 하면 실은 여러분이 거기에 투여하는 기회의 비용, 시간, 질병,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절약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다른 곳에 쓸 수 있죠. 그러면 더 행복한 시대가 우리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건강의 DIY 시대를 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아까 그랬잖아요. 질병 전문가예요. 아, 어떻게 하면 질병이 걸리더라? 그럼 그 질병을 낫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가 해주는 거는 각자 몸속에 있는 자연치유 능력이라고 하는 고유의 의사 선생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입어서. 그럼 그냥 놔두면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꿰매주게 되면 가깝잖아요. 그러면 그 가까운 틈 속에 혈액이 고이게 되고 그 혈액 속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피부나 또는 혈관이나 신경으로 분화가 되면서 아물게 되죠. 그래서 빨리 아물고 흉터가 적게 해줄 수는 있지만 정말로 붙여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모든 거를 의사한테 맡기고 내 건강은 뭐 그냥 병나면 돈 들고 병원에 가서 쪼르륵 갔다가 이제 선생님 저 아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도 그 뉴스에 보면 미국 의사협회에서 질병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비만이 그냥 단순히 보기 안 좋고 불편하고 이런 걸 떠나서 비만은 이제 질병으로 간주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 의사들은 예전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비만은 질병이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노화도 질병으로 간주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노화도 늦추거나 상당한 기간을 늦추거나 완화시켜서 오랜 기간 동안 동안을 유지하고 또 활력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이 직사각형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도래를 무턱대고 기다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 건강,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몸에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면 실질적으로 건강에 있어서도 do it yourself 100세 시대까지 우리가 눕지 않고 또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은 거 기억하고 느끼고 싶은 거 느끼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1세기형 건강법의 이제 서두를 여러분들에게 펼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다. 건강하게 반응할 거냐, 질병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이 사이에 반응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그거에 따른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강의의 진행 방향입니다. 예전에 중세 때는요, 의사 선생님의 제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약으로 고치는 사람도 있고 풀로 고치는 사람도 있고 주물러서 고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의사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제약 산업이 발달하면서 약 쓰는 의사들만 우리가 의사로 인정을 하자라고 법을 만들고 약 쓰는 학교를 만들어 갖고 메디컬 스쿨을 만들어서 의과 대학을 만들고 약을 쓰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의 의학은 마치 약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마취제가 없으면 치과에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도 못하죠. 그래서 치과에서 하는 영어 명칭이 DDS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그 어디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당신 직업이 뭐라고 저하고 물어보면 덴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공식 명칭은 DDS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D는 닥터예요. 닥터. 그 다음에 닥터 오브 덴탈 서저리. 서저리는 외과죠. 여러분 치과 가면은 그냥 말로 때우고 보내시는 거 보셨어요? 대부분 다 뭘 갈거나 뭘 빼거나 뭘 이렇게 끼워주거나 뭐 다 하잖아요. 손으로 뭘 다 하잖아요. 서전이에요. 외과 의사예요. 근데 어디 외과 의사? 입안에. 그렇죠? 그래서 치과 의사는 입안에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저한테 빼버리면 저희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프다고 그래도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의사들도 각자의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건강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질병이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현상 속에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정의가 있을 때 우리가 얼만큼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이냐는 생각의 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의 틀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세 가지 우리 상태가 있다는 거죠. 마치 무생물이 고체와 액체가 기체가 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는 건강하게 반응할 거냐, 질병으로 반응할 거냐, 그 사이로 반응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느냐도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다 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기준을 삼으셔가지고 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되셔서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스스로 do it yourself 하시고 가족의 건강을 do it yourself 하시고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의 건강들을 살펴봐 주신다 그러면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죠. 건강을 유지하면 질병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제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